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학 학이라는 소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적인 배경은 1953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던 시점, 더 정확하게는 휴전 직전에 발표된 작품이고, 공간, 이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38선 접경지역. 말이 좀 어려운데 접경이 뭐냐 하면 경계에 접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8선 근처 지역을 공간으로 잡았다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주인공의 고향 마을이야. 주인공 이름은 미리 말하자면 성삼이고요. 그러면 일단 바로 소설 들어가 볼게. 읽어보자. 38 접경의 이 북쪽 마을, 방금 얘기했던 공간이고, 는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 넣겠다. 지금 이 마을의 날씨부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엄청 아름답고 서정적인 장면이죠. 근데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주인 없는 집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일단 주인 없는 집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6.25 전쟁 상황이고 38 접경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이 분단, 전쟁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서 직방으로 맞은 지역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주민들은 피난을 갔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마을이 지금 텅 빈 거야. 근데 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박통은 빈 바가지를 말해. 빈 바가지가 빈 바가지를 의지하고 대충 굴러 있었다고? 주인 없는 집 앞에 사람은 없고, 얼마나 지금 이 마을이 텅 비었는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죠. 일단 계속 읽어보면,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주인공 성삼이의 현재 직업부터 말을 해줄게. 얘는 국군 치안대원. 국군인데 지금 고향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주인공 성삼이를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피다가도 눈치 보면서 담배 뒤로 돌려. 아이들은 나를 보면 무서워하면서 막 길을 비켜줘. 그것도 다 겁에 질린 얼굴로. 왜 그럴까? 우선 성삼이는 국군 치안대원이니까 무서울 거야. 근데 성삼이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특히 낯선 사람은 또 더 경계하는 분위기일 거야.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쟁이 남긴 공포 분위기.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날씨랑 대비되게 전체적으로 마을은 텅 비어있지. 그리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의심하고 낯선 사람 경계하고 공포 분위기지. 오케이, 동네 분위기 파악했어. 계속 읽어볼게.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의 난리통에 깨어진 자국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여. 근데 어쩐지 자기가, 성삼이가 어려서 자란 이 마을은 안성 싶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달라, 옛날이랑은. 일단 계속 읽어보면, 비싼 밤나무 기슭에서 성삼이는 발걸음을 멈췄다. 거기 한 나무에 기어올랐다. 그랬더니 귓속에서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혹부리 할아버지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이건 지금 과거 회상인데, 지금 밤나무 보고 한번 기어올라 보니까 딱 과거 생각이 난 거야. 그때 옛날에 뭐 내가 밤나무 막 올라가면 혹부리 할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혼냈었는데. 과거 회상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동네에 와가지고 돌아다녔을 때 몇 사람 만난 동네 늙은이 가운데 혹부리 할아버지는 못 본 것 같아. 그분도 세상을 떠났나? 지금 한번 세상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량, 계속 봅시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 이거는 지금 성삼이 직업이 국군 치안대원이라고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대충 이 동네에 잠깐 머무르면서 지어놓은 성삼이의 사무소야. 근데 여기에 성삼이가 일렀더니 웬 청년 하나가 뽀송에 꽁꽁 묶여있다? 지금은 6.25 전쟁 상황이야. 젊은이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거나 해서 없어. 마을은 텅텅 비거나 뭐 늙은이 애기들 조금 있거나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웬 청년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한 젊은이라서 내가 가까이 가서 얼굴을 좀 들여다봤어. 근데 깜짝 놀랐어. 왜냐면 다름 아닌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웬 청년 하나가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였대. 근데 지금 포성줄에 묶여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국군의 적, 북한군이겠지. 북한군으로서 잡혔을 거야. 기분이 착잡할 것 같아. 일단 나 문단을 이어가기 전에 생략된 내용을 적어놓고 갈게. 이 주인공 성삼이가 덕재를 포로송하는 업무를 맡게 돼. 그러면 이렇게
꽁꽁 쌓인 덕제를 데리고 성삼이가 어딘가로 이동을 할 거야. 지금 목적지가 어딘지는 안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고향 당짝 친구였던 덕제를 내가 포로 이송하고 있는 상황 자체, 이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계속 볼게요. 동구 밖을 벗어났다. 지금 둘이 어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야. 성삼이는 연고 후 담배만 폈대. 담배 맛을 몰랐다. 맛도 안 나는데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대. 지금 담배 맛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담배를 뻑뻑 피고 있을까? 착잡하니까 그렇겠지. 별 생각 없는데 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착잡하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혼자 담배를 피고 있자니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 나려나? 하고 생각했대.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거는 성삼이가 딱 포선줄에 묶인 이 젊은이 보자마자 얘는 적군이다 하고 인식한 게 아니고 얘 어려서 반짝동무였던 내 친구 덕재잖아 이렇게 인식했어.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도 얘도 담배 생각 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성삼이는 자연스럽게 덕재를 지금 친구로 인식하고 있지. 그리고 계속 보니까 심지어 이런 추억도 있대. 어렸을 때 어른들 몰래 덕재랑 둘이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폈던 기억이 있는 거야. 뭐 적당히 친한 관계가 아니야. 뭐 담배까지 나눠 폈다는데 근데 그러나 오늘 이 깐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내가 얘를 포로로서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적군이기 때문이야. 공산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깐놈인 거지 지금. 공산군이야. 지금은 서로 이념 대립. 얘는 나랑 지금 이념이 달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물론 자기도 모르게 지금 친구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더 커 보이기는 하지만 말이야. 이어서 계속 읽어볼게. 한 번은 지금부터 또 새로운 회상을 시작해. 어려서 덕재랑 같이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갔었어. 지금 회상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보자. 밤을 훔치러 갔다 같이. 근데 성삼이가 갑자기 할아버지 고함 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 엉덩방아 찧어가지고 너무 아파. 그래도 막 도망가야지 어떡해. 할아버지가 따라올 텐데. 멀리 도망가고 나서야 덕재한테 가시 좀 빼줘 했더니 덕재가 막 아파하는 성삼이, 눈물 찔끔거리는 성삼이 감송이도 빼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덕재가 불쑥 자기 밤을 한 줌 꺼내어 성삼이 호주머니에 넣어줬다. 지금 성삼이는 아파가지고 밤 못 훔쳐온 거거든. 덕재가 자기 밤을 선뜻 막 내어줘. 여기서 보여지는 건 과거 회상인데 이때 과거의 덕재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였다. 그러니까 이 회상에서는 덕재의 따뜻한 우정. 지금 성삼이가 포로 호송하고 있으면서 담배 뻑뻑 피다가 갑자기 과거 회상하면서 덕재가 그때 그랬었는데 이렇게 회상을 한 거야. 회상을 하다 보니까 성삼이는 새로 불을 댕겨놓은 담배를 집어 내던졌대. 아니 사람이 뭐 고민 없으면 그러니까 덕재를 포로 호송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으면 굳이 지금 회상하다가 담배 집어 던질 이유 없겠지. 근데 지금 행동으로 뭔가 표현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적 갈등이 생겼다는 거야 벌써. 담배 피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너무 착잡한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고 1번 바로 풀이 들어가 볼 텐데 다들 문제 푼 다음에 들어줘. 일단 1번 정답은 뭘까? 2번이겠죠? 여기서 민족 상잔이라는 단어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텐데 같은 민족끼리 다투고 싸운다는 뜻이야. 상잔이라는 뜻 자체가 다투고 싸움이라는 뜻이거든요. 1번 됐고 2번 나에 나타난 주변 갈등의 양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번이겠죠. 지금 과거에 나랑 단짝 동무였던 친구인 덕재. 근데 지금은 포승줄에 묶여있네. 공산주의자. 나 얘 어떻게 해야 돼? 성삼의 내적 갈등이 보였고요. 3번 정답은 어린 시절 추억 회상하면서 성삼이는 내적 갈등이 생겼지. 담배도 던지고. 그리고 4번 성삼의 심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성삼이는 지금 줄 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 성삼이는 영업 후 담배만 피웠다. 담배 맛을 몰랐는데도. 지금 덕재를 포로로 잡은 성삼이 정말 착잡한 마음 그 자체야. 지금 이거 4번 정답. 또 5번은 기억에 대한 질문인데 기억 미리 읽어보고 보자.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날 무서워해. 애들도 막 길 비켜주면서 무서워했던 문장이었고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분위기. 뭘까?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전쟁으로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
낯선 사람도 경계한다고 했고, 오케이, 지금 문제 풀었으니까 바로 이어서 다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고갯길에 다다랐다. 아까 말했죠? 지금 둘 같이 이동하는 중이야. 포로를 어딘가로 데려다 놓으러 이동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고갯길에 다다랐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한번 보자. 아, 하필 또 지나가는 곳이 덕재랑 더불어 늘 꼴배러 넘나들던 고개라는 거야. 여기서 꼴배러는 뭔 말이냐면 뭐 중요하지 않지만 토먹이의 풀배러. 그러면 고갯길은 과거에는 친구와 분명 뛰놀던 장소지.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내가 친구를 포로로 데려가고 있어. 같은 공간인데. 더 뭔가 비극적이고 성삼이는 계속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고갯길을 걷자 성삼이는 이제 벌컥 화가 났나봐. 아니 그러니까 너는 왜 공산군으로 지금 여기 체포가 되어 있는 거냐 이거지. 화가 치밀어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아, 너 그동안 사람 몇이나 죽였나? 분명 많이 죽였을 거다 생각하고 화를 내는데, 지금 진짜 덕재한테 화가 났다기보다는 친구가 적군이 되어 돌아온 현실 자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상 분노의 대상은 전쟁 자체라고 봐야겠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덕재는 대답 안 해. 아, 몇이나 죽였냐니까? 두 번 물었더니 덕재가 노려보기 시작해. 그러고 하는 말, 그래 너는 사람 그렇게 죽여봤냐? 이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우회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죽여봤냐? 너도 못 죽이잖아. 너처럼 나도 죽여본 적 없어. 네가 죽이지 못한 것처럼 나도다. 우회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야. 이 얘기 들으면 지금 이 문장을 들은 성삼이는 일단 조금 안도해. 아, 사람은 안 죽였네. 근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너가 남아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성삼이의 고향 마을 공간을 어디로 잡았지? 38선 접경지역. 대충 여기가 38선이라고 치고 뭐 대충 이 경계 부근에 살았을 거야. 성삼이도 덕재도. 성삼, 덕재. 근데 얘네 말은 약간 북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긴 해. 여하튼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피난을 가야겠는 거야. 아래로 피난을 가야겠지. 그래서 송삼이는 아버지한테 말해. 아, 저희 피난 가야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된다. 여기 내가 농사 지어놓은 것도 있고 우리는 농민인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 송삼이는 결국 혼자서 남한으로 피난을 와. 그랬다가 지금 남쪽으로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국군에 편입이 된 거고, 덕재의 경우는 이게 처지가 되게 비슷해. 덕재 아버지도 똑같이 말해. 아니 농사 해야지. 지금 내 논이 밭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근데 덕재는 다른 선택을 해. 아버지가 못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가. 그래서 덕재는 여기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근데 말했지 여기는 북쪽에 더 가깝다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스테이 하다 보니까 공산군에 편입되었던 거예요. 사실 뭐 이념적으로 둘이 갈등을 빚을 만하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거나 뭐 가치관이 다르다던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저스트 어쩌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서로 적군이 된 모습이야. 그래서 지금 성삼이가 덕재한테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너 왜 피난 안 가고 여기 남아있었냐? 수상하다 이거야. 수상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덕재의 스토리, 덕재가 뭐라고 해명하는지 내가 말했던 게 그대로긴 하거든. 일단 대충 볼게요. 나도 피하려고 했지. 근데 나도 아버지 없고 피난 갈까 했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어딜 간다는 거. 그래서 아 그래, 아버지의 마지막은 내가 함께 해야지. 그리고 우리 같은 농민들이 뭐 피난 갈 때짜 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나는 스테이 하게 되었던 거야. 대답을 한 거지. 왜 남아있었냐에 대한 거에. 근데 성삼이 얘기를 해. 성삼이도 피난을 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버지한테 말을 했더니 또 어디로 간단 말이야. 피난을 얘기했고, 그때 성삼이는 혼자서 피난을 갔다. 덕재랑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 성삼이는 덕재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어. 자기는 아버지는 모르겠고 혼자 피난 왔잖아. 근데 덕재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 남아있었던 건데 뭐 아무튼 성삼이 혼자서 피난을 갔다. 부끄럽겠지. 같은
같은 처지에서 다른 선택을 했으니까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 6번 정답은 3번이죠. 지금 송삼이가 회상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지. 근데 지금 송삼이와 독재 대화는 중요한데 효과음으로 사용한다? 아니야.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웠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그걸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만큼 중요한가? 아니죠. 내레이션으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심리를 독백도 아니고 3번이 정답이고 7번이 좀 중요한데 한번 보자. 성삼이는 처음에 독재를 보고 적대감을 느껴. 아이씨, 얘 지금 공산주의자 된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니까 뭐 사람도 죽여본 적 없대. 안도감을 느껴. 근데 독재의 썰을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독재는 아버지를 위해 스테이크했어. 난 못 그랬는데 부끄러워. 이렇게 1번이 정답이었고 8번 정답은 3번이지. 뭐 공산주의에 대한 실망이니 뭐니 하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라는 건 전혀 없었고 단지 농민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희난을 가지라는 선택을 했었죠. 9번 정답은 니은이 뭐였냐면 보러 갑시다. 여기 보라색.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이거는 뭔 의미냐고 했냐면 너가 못 죽인 것처럼 나도 사람 죽여본 적 없어. 사람을 죽여본 적 없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부분이었어. 이제 계속 아래 소설 이어가 볼게. 방금까지는 뭐였냐면 같이 고갯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에서 독재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지. 이제 고개를 다 내려왔나봐. 근데 송삼이가 갑자기 추춤 발걸음을 멈췄대. 왜냐? 뭔가를 봤기 때문이야. 이게 뭐였냐면 학대가 있었나봐. 근데 표현하기로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솟는 것 같은 것. 학대를 말하는 거지. 근데 왜 송삼이는 학대를 보고 발걸음을 추춤 멈췄을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이 학대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일단 여기 38선 완충지대라는 또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설명해줄게. 우리가 남북이 싸워. 그래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놨어. 서로 이 선 너머로 넘어오지 마. 근데 여기 선 그냥 진짜 띡 하나만 그어놓으면 불안할 거 아니야. 발걸음 하나만 넘는 건데 그러면 전쟁 바로 시작해도 어떡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38선이라는 개념이 선 하나 딱 그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북쪽 남쪽에 각각 서로 일정 범위씩 비워놔. 그리고 여기 남쪽 애들도 여기 안 들어가. 북쪽 애들도 여기 그냥 비워놔. 서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여기를 완충지대라고 불러. 지금은 6.25 전쟁 중이고 여기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 거야. 애초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동안에도 학들은 예전처럼 살고 있었구나 했대. 여기서 좀 상징적인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소설 제목도 학이죠. 그리고 보통 새가 문학에서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자유, 평화, 하얗고 날아가고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애들이라서 이런 의미를 많이 상징한단 말이야. 이런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학들은 전쟁 중에도 살아있었다는 말이잖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전쟁 중이야 분명. 그러나 평화의 가능성이 있어. 학들이 살아있잖아. 그런 상징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문단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 포로 호송 중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덕재랑 성삼이가 그냥 고향에서 뛰놀던 애기 시절 전쟁 이전의 어린 시절 회상하는 거거든. 간단하게 뭔 상황인지 봅시다. 어릴 때 서울에서 누가 학을 잡으러 왔대. 자, 일단 얘네들 성삼이랑 덕재의 고향은 학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누가 학 잡으러 우리 동네에 온 거야. 뭔 표본인가 뭔가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이갈고 온 거야. 그걸 들은 덕재, 성삼이는 볼로 내달렸대. 왜냐면 둘이 같은 생각, 자기네 학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막 올가미에 묶여있는 학 하나를 풀어주고 막 올가미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 근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올가미에 다리가 묶여있었으니까 걷지 못하겠지 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둘이서 학을 마주하나 공중에 흩쳤대. 근데 딱 그렇게 둘이서 날리려고 날렸는데 그때 딱 총소리가 들린 거야. 그 총소리가 들린 후에 이 학이 그대로 땅에 떨어졌대. 아, 죽었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순간 다 바로 옆에 다른 풀숲에서 펄럭 단종학 한 마리, 다른 한 마리가 날개를 펴. 자, 방금 내려앉았던 우리 학도 뒷목을 뽑아 한번 울더니 그대로 날아 올랐다는 거야. 다양한 상징
이 좀 느껴질 것 같아. 일단 혼자서는 주저앉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학이 날기 시작하니까 덩달아 함께 날 수 있었다는 점. 또 이 당시 덕재와 성삼이는 함께 학을 구해준 기억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은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는 디귿, 보라색 박스 내용인데 이 두 마리가 공중에 날아올라서 둥그러니 그리며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다. 아까 어렴풋이 얘기했는데 날아갔다는 표현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 학들을 잡으러 온 누군가들이 있었고 총도 막 발사하고 했는데 결국 물가미에도 갇히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탈출을 해서 날아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 학들은 현재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끈질기게 이어가서 결국 자유를 되찾을 거야 하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 문단이야. 일단 이전에 하나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방금은 성삼이랑 덕재가 구해줬던 추억 한번 살펴봤지.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 둘은 어릴 때 워낙 동네에 학이 많으니까 학사경하는 게 약간 재미삼아 많이 했던 일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추억이겠지. 근데 이 마지막 문단에서 갑자기 성삼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사경 한번 하고 가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 이거 덕재, 이거 성삼이 같이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학사경을 하자고?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겠지. 근데 내가 이걸로 올가미 만들어 볼 테니까 네가 학을 몰아와라 이러면서 포성줄을 풀어줬대. 그리고 성삼이는 막 올가미 만들고 뭐 이러는 모션을 취했다는 거야. 아, 지금 덕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성삼이가 야 너는 진짜 그냥 총살감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야. 그 생각이 딱 하면서 아, 지금 성삼이 쪽에서 이제 총알이 날라오겠네, 이제 나 죽는구나 생각한 거야. 그래서 표현한 게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다, 핏기가 거쳤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올 텐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얼굴이 새하얘졌다, 창백해졌다. 아무튼 덕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막 창백하게 겁을 지레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만치자 성삼이가 고개를 휙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왜 민추같이 서 있는 거야? 학무라 오라니까. 아,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자풀새를 끼기 시작했다. 지금 뭘 깨달았다는 걸까? 왜 갑자기 생뚱맞게 성삼이는 학사냥 하자고 하고 덕재도 뭘 깨달았다고 할까? 학사냥은 핑계죠. 왜 핑계를 대? 덕재 풀어주려고. 덕재야 도망가라. 그리고 이 사실을 명백하게 확신할 수 있는 마지막 문장. 때마침 학 두세 마리가 큰 날개를 펴고 날고 있었대. 이 문장으로 소설이 끝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덕재는 자유의 몸 됐구나 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전쟁이라는 게 친구를 서로 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끝끝내 성삼이는 이념보다 우정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 약간 전쟁을 넘어서는 인간의 화해, 희망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제를 적고 가볼게. 주제는 이 소설의 주제, 전쟁의 비극성이나 이념 같은 걸 초월하는 인간의 성삼이의 내적 갈등이 다양하게 보여졌지만 결국 성삼이는 이런 선택을 했구나. 전쟁이 비록 비극적이고 참혹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 인간으로서 언젠가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테고 평화를 쟁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떤 희망을 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10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 다들 풀었지? 풀고 나서 들어야 돼. 10번 정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1번 하는 애들 많던데, 얘들아 우정이 위대한 거 뭐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내가 방금 적었잖아. 전쟁의 비극성과 이념을 초월하는 인간해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좀 우정에 대해 막 강조하고 싶은 소설은 아니지. 정답은 4번이에요. 이념의 대립을 넘어선 인간의 실현. 11번 디귿이 의미하는 것.
디귿은 아까 뭐였냐면 여기 보라색 부분인데 내가 아까 대충 얘기를 했어. 우리 민족이 지금 힘들어. 올가미 총 막 날라오고 하지만 날아간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생명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가 됩니다. 그리고 12번 리을이 의미하는 바. 여기 리을은 요 부분이고 저거 덕지. 리을이 의미하는 바는 덕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13번 좀 슬퍼. 일단 보기 읽어보자. 이 전쟁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치? 6.25 전쟁은 공산주의 체제의 북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남. 이 둘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인해 대립했던 전쟁이었어. 당시 민간인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 아까 봤지? 아까 독재도 그리고 성선위도 그러고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얘기 일체 꺼낸 바 없어. 그냥 상황 따라 움직였을 뿐이야. 근데 상대편에게 협력하면 적으로 취급받고 처벌이나 처형이 대상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던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소설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떨까요? 하는 잔인한 문제인데 정답은 성상이는 결국 덕제를 풀어준 사실이 밝혀져서 처벌받을 것이다. 사실 생각해봐. 성삼이한테 누가 이제 상관이 시켰어. 야, 이 포로 저기까지 호송해와라. 근데 이 포로를 호송하는 와중에 잃어버렸다네? 말이 돼? 지금 적군 데려다가 오는 게 임무인데 적군을 잃어버렸다? 성삼이가 어쩌면 이 적군을 도와준 거 아니야? 처벌받을 수 있겠지. 그랬을 가능성이 꽤 있지. 그러면 오늘 학이라는 소설 한번 같이 살펴봤고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듣느라 고생했어.